자, 이번 시간에는 2025학년도 단국대학교 수리논술 기출문제 오전 대문항 2번이고요. 딸려있는 소문항은 두 문제예요. 딸려있는 소문항은 두 문항이고, 그 다음에 뭐 함수를 같이 쓰고 있으니까 뭐 연계되어 있는데, 연계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글쎄요. 논제 1번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쉬운 문제는 아닌데, 생각만 잘하면 사실은 생각만 잘하면 굉장히 쉬운. 그러나 생각을 잘 못하면 이거는 거의 적분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적분이 안 되는 문제거든요. 해서 선생님이 그냥 이 대문항 2번을 보고 느낀 건 뭐냐면, 제시문을 읽고서, 그러니까 공부가 좀 되어 있다면 제시문을 읽고서 그 제시문과 제시문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능력, 그 능력이 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나 싶고요. 사실 조금만 가다듬으면 뭐 수능 문제로 내기엔 딱 좋죠, 사실은. 거기서 적어도 논제 2번 같은 거는 뭐 수능이나 이런 데서 준킬러급 정도 문제로 잘 나오는 그런 유형의 문제니까 일단 뭐 공부가 좀 돼 있는 친구는 많이 어렸을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논제 1번이 조금 더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시문을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가 제시문에 뭐가 나왔냐면 x분의 1을 적분하게 되면 ln 절대값 x 더하기 c다라고 해서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죠. 공식이면 일단 저 제시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문제를 풀려면 분수함수를 내가 적분하는 경우가 생기겠구나. 분수함수를 적분하는 경우가 생기겠구나라는 걸 일단 딱 느껴야 되고 바로 여기다 밑에 보면 함수 fx가 주어져 있죠. 함수 fx가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박스 바로 밑에 2 더하기 sin x 코사인 x 역시나 분수함수가 주어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제심은 나를 보면 이게 치환적분이죠. 제심은 나는 지금 사실 그 표현은 거의 모든 대학들에서 다 이렇게 내거든요.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왜? 이게 교과서 표현이니까.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그 나에 주어진 그 식을 거꾸로 쓰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은 익숙하시죠. 자, 뭐 지금 거기서는 t라고 되어 있나요? 오케이. 얘를 먼저 쓰게 되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이잖아. 선생님. 합성함수를 적분하라고 돼 있어요. 합성함수를 적분하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는 치환적분이다. 그런데 아무 때나 다 되는 건 아니죠. 반드시 누가 붙어 있어야 한다? 알맹이의 도함수, GT의 도함수가 뒤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한다. 이게 없으면 합성함수 치환적분 쓸 수 없다. 이건 여러분들 기본 강의 때 정말 많이 듣던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깔끔하게 누구를 GT를 우리가 X라고 치환하는 거죠. 그리고 미분하면 G'T, DT가 될 거고요. 미분하시면 DX가 돼서 이 전체가 DX로 바뀌는구나. 그래서 그냥 식은 간단하게 GT를 X라고 치환했고요. 이 전체가 DX로 바뀌죠. 그러면 나를 딱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거 치환적분법이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는 합성함수가 나와야 한다는 거죠. 합성함수를 적분할 때 우리가 치환적분법을 쓰는 거니까 합성함수가 등장해야 되거든. 합성함수가 등장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분수함수를 적분할 건데 합성함수가 나와야 치환적분을 쓸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공식 자, 분수함수예요. 적분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분모의 도함수가 분자에 올라가 있죠. 이거 뭐 거의 공식처럼 다 외우고 있는 거죠. 이거 적분하면 원래는 얘들아 이거 뭐 해야 돼요? fx를 얘들아 t라고 치환해야죠. fx를 t라고 치환해서 치환적분법을 쓰는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걸 그냥 공식처럼 외우고 있는 거죠.
공식처럼 외우고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공식이 의미하는 건 뭐야? 이거 합성함수라고요. 왜? 분수함수 속에 누가 들어가 있어? fx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합성함수거든. 합성함수의 적분이니까 이거 치환적분법이고요. 너무나 유명해서 공식처럼 쓰고 있는 거다. 이 생각을 못 해내시면 이 문제는 사실 못 풀어요. 웬만큼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아니라면 이 문제는 못 풉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선생님 이 함수의 모양에 집중하셔야죠. 인테그랄 fx분의 1 곱하기 f'x dx 내가 어떤 함수를 뒤집어? 그리고 그 뒤에 그 어떤 함수에 도함수가 붙어 있어? 그럼 얘들아, 그게 바로 이 식이야? 이 식이면 그냥 우리가 한 큐에 적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한 큐에 적분할 수 있다. 원래는 치환 적분을 밟아줘야 되지만 한 큐에 적분할 수 있어. 이게 결론이거든. 그럼 이제 볼까? 자, 문제에서 적분하는 건 이거였죠. 적분하라고 되어 있고 지금 문제를 보면 아이고 배터리가 다 나갔네. 자, 문제를 보면 A의 범위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예요. 전문용어로 얘들아 뭐죠? 일사분면이라는 뜻이죠. A는 일사분면이다. 그럴 때 문제에서 적분해봐라고 되어 있고 0에서 A까지 적분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2 코사인 X 더하기 사인 X 코사인 X 그 다음에 다시 2 사인 X 더하기 dx 이걸 적분했더니 1이 나왔다. 그럴 때 문제에서 FA를 구하시오. 이게 지금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선생님 이게 혹시 그거 아닐까요?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는 거 아닐까? 택도 없는 얘기죠. 택도 없는 얘기야. 따라서 이 공식을 쓸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봐야죠. 분명히 합성함수가 나와야 되고 치환적분법을 써야 되고 분수함수야. 그렇다면 fx를 나한테 왜 줬을까라고 했을 때 fx를 한번 미분해 보겠습니다. 뒤에 나온 해설 보고서 씩 그렇게 바꾸고 나면 그걸 누가 못하겠니? 네가 그 생각을 못 해내는 게 문제인 거지. 그 생각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아시는 게 포인트 아니야 지금? 쟤를 미분하면 분모 제곱이요. 그 다음 목셈 미분법이요. 목셈 미분법이니까 자 요거 미분하고 얘 곱하는 거죠. 마이너스 사인 x 그 다음에 2 더하기 사인 x 빼기 그 다음 얘 그대로 가고 얘 미분하는 거죠. 자 분모 미분하면 코사인 x니까 코사인 x를 곱하면 제곱 되겠네.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조금 더 가다 넘어 볼까? 2 더하기 사인 x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 얘하고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2배 사인 x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에다 잠깐 묶어볼까요? 적어도 이 문제를 푸실 때 원래 함수가 있고 그 다음 어찌되었건 얘들아 미분을 한번 해서 도함수를 만들어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만히 쳐다보는 거죠. 그랬더니 내가 적분하고 싶은 식 이 식과 가만히 비교해 보니까 2 sin x 더하기 1 잠깐만 뭐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아니죠. 괜찮아. 자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지금 뭐 얘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고 얘하고 이 세 개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를 지금부터 고민하시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건가? 그럼 이거는 이건데 그럼 한번 해볼까? fx를 뒤집으라고요? 저거 뒤집으면 fx를 뒤집으면 코사인 x분의 2 더하기 사인 x요. 곱하기 f 프라임 x요. 얘를 곱하라고요?
제곱분의 자, 이건 뭐였어요? fx분의 1이요. 이건 뭐였어요? 도함수요. 곱해볼까요? 곱하면 지워지죠? 지워지네. 그러면 얘하고 얘를 곱하면 분모끼리 곱하면 2 코사인 x 그 다음에 코사인 x 사인 x 얘네요. 그 다음 분자는요 2 사인 x 플러스 얘네요. 단지 그 앞에 마이너스만 붙어있네요. 그 앞에 마이너스만 붙어있네. 이 생각을 거쳐서 식이 그렇게 변형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이걸 풀었다고 얘기했을 때 정말 이 생각을 했다면 문제 진짜 잘 푼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해설을 받으면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부터는 치환적분 누가 못하겠니? 핵심은 그거야, 핵심은. 좀 알겠어요. 뭘 알겠는데? 요식은요, 이해하고 부호만 반대예요. 부호만 반대니까, 그렇다면 선생님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건가요? 0에서 a까지. 이게 뭐였어, 얘들아? 이 식이 이거였거든? 이거였잖아요, 이거. 이게 이거니까.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얘하고 모양이 똑같이 나오는데 단지 마이너스만 붙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앞으로 빼죠, 뭐. 그 다음, 이게 얘들아 뭐를 정리한 거라고요? 이거 정리한 게 얘들아 이거였잖아. 근데 그게 이거하고 부호만 반대니까 마이너스 빼고 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마이너스 이쪽으로 보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적분하면 얘들아 뭐예요? 잠깐만. 미친 거 아니야? 맞아요. 자, 적분하면 얘들아 ln 절대값 fx야. 그런데 구간이 0에서 a까지죠. 그 다음 마이너스는 반대편으로 보낼까요?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a를 대입하시면 빼기 0을 대입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함수에다 0 대입하면 바로 나오겠네. 함수에다 0 대입하면 2분의 1인가요? 선생님 이거 2분의 1인데요? 2분의 1 그러면 자 좋습니다. LL 잠깐 A가 뭐였죠? 1사분면이죠. 1사분면에서 얘들아 사인 플러스고요. 2 플러스고요. 코사인 플러스죠. 그럼 저거 플러스인데 플러스한테 절대값 붙이면 변태 아닌가? 그럼 그냥 ln f라고 쓸까요? 그 다음 이거 뭐야? 마이너스 ln 2분의 1인데 넘길까요? 다 ln을 쓰고 있는데 얘만 안 쓰고 있으니까 얘 ln으로 바꿀까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ln 2 아닌가? 그러면 마이너스 1로 올리면 ln 2분의 1이 아닌가?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잠깐만 우리가 지금 뭘 바꾼 거야?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바꾼 거죠? 바꿨더니 이렇게 되나? 자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노구하고 노구를 더했으니까 자기네끼리 곱하겠죠? 그러면 ln 2분의 1이 될 거고요. 얘하고 얘가 얘들아 ln은 얘들아 1대1 함수죠. 1대1 함수니까 전체 값이 똑같으면 알맹이가 서로 똑같아야겠죠? 이렇게 해서 얘들아 답은 2배 무리수 2분의 1 이렇게 해서 답을 찾는 거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문제는 수능으로 나오면 얘들아 당연히 준킬러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당연히 수능에서는 얘들아 준킬러 문제가 될 거고요. 제 신문들을 이용해서 분수함수인데 치환적분이 나면 합성함수가 떴다는 얘기인데 분수함수에서 가장 유명한 합성함수는 얘인데 그럼 어딘가 얘를 써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함수는 이렇게 생겼는데 왜 나한테 얘를 적분하라고 하지? 라고 했을 때 그럼 혹시 얘가 이 모양이 아닐까라고 예상하고 추측해보는 거. 이게 실력이었고 굉장히 좋은 문제니까 잘 연습해서 여러분 걸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논제 1은 됐고 그 다음 논제 2를 볼까요? 논제 2는 사실 쉽죠. 논제 2는 그래서 공부가 좀 돼 있는 친구들은 이 문제보다 훨씬 쉬운 문제예요. 잠깐만 도함수는 살려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도함수 지웠구나. 이게 원래 함수였어요. 이게 원래 함수였고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던 건가? 도함수는 2 더하기
sin x의 제곱이었고요. 그 다음에 정리했더니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마이너스로 묶으면 자, 이게 도함수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 제심은 다에 나와 있었죠. 극값을 판단할 때에는 반드시 미분에서 0이 되고 좌우에서 부호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제심은 다에서 얘기했고요. 내가 수업 시간에 몇 번에 강조했어요. 극값을 답안지에 쓰실 때는 반드시 증감표를 만들지 않으면 가차없는 감점입니다. 왜? 제시문에서 얘기했는데 안 쓴 거죠. 아니면 대학에서 발표한 제시문처럼 한글로 주절주절 쓰시면 돼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의 표를 만드시는 게 훨씬 깔끔하고요. 왜? 여러분들의 문장력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 자, 그러면 자, 지금 얘들아 함수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함수를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죠. 그 다음 우리는 지금 논제 2번을 보는 거야. 논제 2번을 보는 거고 아유 이게 자꾸 넘어갔니 또. 자, 보시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실수 K 값과 범위를 모두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 X의 범위는 2분의 파이에서 2파이까지고요. 그 다음 절대값 3fx-k와 y는 1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2개이어야 한다. 자, 일단 X의 범위는요. 2분의 파이부터 2파이까지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함수 2개를 줬는데 하나는 절대값 3fx-k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y는 1이었나요? 자, 이거의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었으면 좋겠다. 자, 제시문에 아마 나와 있었나요? 내가 확인을 안 했네. 안 나와 있네. 자, 보세요. 그러면 뭐야? 그래프 그려라 이 얘기죠. 그래프 그려라. 그 다음에 그래프 그려라. 그래서 교점이 2개 나오는 K값의 범위 또는 K값을 찾아라. 수능에서 매년 나오죠. 수투에서 나올 때도 있고 미적분에서 나올 때도 있고 이거 못 보시면 공부 진짜 안 하시는 친구예요. 내가 다시 하는 얘기지만 나는 이 수업 시간에 여러분한테 하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지 않아. 가차없는 진실을 얘기해 주는 거야. 되도 않는 태도로 되도 않게 공부하시면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혼자 자위하고 있는 거죠. 아,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미친놈이야.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미친놈이야.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넌 미친놈이야. 자, 무슨 얘기냐면 뭐야? 선생님, 얘하고 얘를 연립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죠? 왜? 교점이니까. 절대값 벗길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K를 넘기고 3으로 나눌까요? 여기까지는 뭐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럼 이런 얘기네요. 아, 선생님, 제가 fx를 그려볼게요. 그 다음 수평선 2개를 그릴게요. 그럴 때 교점이 2개가 나오는 상황을 찾아볼게요. 문제는 이거야. 워낙 심플하잖아.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그런데 다 그릴 필요 없어. 이 구간 안에서만 그려달래. 그 다음 우리는 알잖아. 어차피 수평선 그어서 교점 찾을 거야. 그러면 증가 감소만 중요하지 오목볼록은 아무 의미가 없죠. 아니 오목이건 볼록이건 간에 교점의 개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냥 증가 감소. 바꿔 말하면 극대 극소가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경계가 되는 거지 변곡점이 교점의 개수의 근거가 되겠어?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면 오케이. 한번 미분해서 0. 왜? 제시문에 나와 있었거든. 이게 0이 되라고? 그런데 분모는 제곱인데 양수야. 그럼 얘가 0이 돼야 돼. 그러면 결국 네가 0이야. 그 말에 sin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소환이가 뭐 이 정도 내용 그냥 10초 만에 나올 것 같으니까 x 구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아, 선생님, 극값의 후보가 2개 나왔어. 그런데 제시문에 나와 있었죠. 좌우에서 부호의 변화를 조사해 줄 것. 따라서 증감표가 제일 깔끔합니다. 경계 2분의 파이였죠. 그 다음 극값의 후보는 지금 6분의 7파이죠.
그 다음 6분의 11파이죠? 2파이죠.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선생님, 6분의 7파에서 미분값이 0이었죠? 6분의 11파이에서 0이었죠. 그러면 여기 이 세 군데의 보호를 판단해달라는 얘기죠. 보호를 판단해달라는 얘기니까 여기에 보호를 판단할 땐 2분의 파이 대입하면 되겠네. 누구한테? 도함수에다 2분의 파이 대입하면 마이너스 나올 거고요. 요 사이에 적당한 값은 누가 있을까요? 2분의 3파이가 있겠네. 2분의 3파이 대입하면 어렵지 않게 플러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는 얘가 2파이 대입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나옵니다. 그러면 선생님 마이너스라는 건 감소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라는 건 함수가 증가한다는 뜻이고요. 마이너스는 감소죠. 그 다음 극값은요. 6분의 7파이를 함수에다 대입하고 6분의 11파이를 함수에다 대입하면 극값은 계산할 수 있을 거고요. 잠깐 함수에다 6분의 7파이 6분의 7파이 대입하시고요. 6분의 7파이 대입해서 계산하세요.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나올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 6분의 11파이 6분의 11파이 6분의 11파이 대입하시면 6분의 11파이 대입하시면 6분의 11파이 여기다 대입해서 직접 계산하시는 거야. 그러면 3분의 루트 3 나오나?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끝점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2분의 파이를 대입하겠습니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선생님,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인데요? 그럼 0이지 뭐. 그 다음 2파이를 대입하겠습니다. 코사인 2파이는 1. 그 다음 사인 2파이는 0. 그럼 2분의 1인가요? 그러면 함수 fx의 모양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극대는 3분의 루트 3. 극선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질문, 간격은? 저 간격은 얘들아, 여기서 이거 빼면 되니까 이 간격은 지금 선생님, 간격까지 체크해야 돼요? 공부 안 했으니까 이런 걸 모르시는 거 아닐까? 내가 수평선 2개 그려야 돼. 이 수평선 2개 그려야 되는데 얘하고 얘 사이에 간격 조사해봐. 얘에서 이거 빼면 되는 거 아니야? 빼면 간격이 얼마야? 3분의 2요.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얘하고 얘하고의 간격이 이만큼이야. 이 간격보다 이 간격이 넓다는 얘기죠. 즉, 저 수평선 2개를 여기다 그려봐 했을 때 정신 나간 친구들은 이렇게 그리죠. 불가능한 얘기죠. 왜? 3분의 2라고 하는 간격은 이 간격보다 좁아. 요 정도? 그러면 선생님 제가 수평선을 2개를 그릴 건데 간격은 요 정도로 해서 지금 그으라는 얘기죠? 네, 빙고. 정답이죠. 그런 거에 대한 고민 없이 이 문제를 바라보니까 문제를 못 푸시는 거라 난 봐요. 그럼 자, 끝났어. 자, 이제 그려볼 거야. 선생님 여기 2파이가 있을 2분의 파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표시해. 0이요. 그 다음 여기에 6분의 7파이가 있고요. 그때가 얘들아 얘예요. 그 다음 요쯤에 6분의 11파이가 있을 거고요. 그게 얘예요. 그 다음에 요쯤에 2파이가 있을 거고요. 그때 높이가 2분의 1. 2분의 1은 얘들아 얘보다 당연히 작죠. 작죠? 작죠. 요쯤. 그러면 집에 있는 동생한테 얘기해. 얘하고 얘를 가장 심플하게 연결해주라고 하면 동생이 연결하겠죠. 그럼요. 이게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fx의 그래프구나.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수평선 2개. 이 폭보다 좁은 수평선 2개를 그려서 교점이 2개 나왔으면 좋겠다. 끝났죠. 자, 그러면 수평선을 밑에서부터 2개를 딱 잡아서 쭉 위로 올리면서 교점이 2개 나오게 잡아주면 됩니다. 자, 수평선 2개가 이렇게 있어. 일로 지나가고 일로 지나가. 교점 없어. 정신 나간 놈이야. 계속 올리기 시작할 거야. 올리기 시작할 거야. 오케이. 요쯤. 간격. 자, 이 간격보다 좁으면 돼요. 자, 선생님, 교점 2개 나오는데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크니? 1을 더했고 1을 뺐으니까 얘가 크겠죠. 그럼 얘네 요거네요. 3분의 k 더하기 1이 얘보다는 위에 있어야죠. 교점이 2개가 생기려면. 그 다음 x축보다는 밑에 있거나 또는 x축이랑 겹쳐도 교점 2개 나오니까 상관없죠. 따라서 3분의 k 더하기 1이
극소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보다는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x축 0이죠. 밑에 있거나 겹쳐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에다 정리하는 건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봐요. 이거 하나만 더 해줄까? 3 곱하고 1 넘기면 3 곱하면 0이고요. 1 넘기면 마이너스 1. 그 다음 3 곱하고 1 넘기면 3 곱하고 1 넘기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자, 1번 케이스. 이 케이스에서 K의 범위는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답 하나 나왔고요. 두 번째. 계속 올려. 계속 올려. 교점 몇 개 나와야 된다고? 2개 나와야 된다고. 교점이 2개가 나와야 된다고. 교점이 2개가 나와야 된다. 그럼 선생님. 자, 교점이 2개가 나와야 돼. 자, 이렇게 해서 교점이 2개가 나왔어. 2개가 나왔어. 계속 2개가 나왔거든. 그러다가 더 올려서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면 교점 2개 나오죠. 하나, 둘. 그러면 이때는 누가 밑에 있는 아이가 3분의 k-1이었죠. 걔가 누구하고 똑같을 때 그러면 k는 선생님 그래서 문제에서 k의 범위와 k 값을 구하시오. 범위로 나올 때도 있고 값으로 나올 때도 있구나. 그런 거였구나. 다시 올리겠습니다. 올리면 2개 생기고 하나 생겨서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러면 더 올릴까요? 이것도 안 되는데 교점이 너무 많은데 교점 딱 2개 나와야 되는데 교점 2개 나와야 되는데 교점 2개 나와야 되는데 교점 2개 나와야 되는데 교점 2개 나와야 돼. 교점이 2개 나오려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될까? 교점이 선생님 이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요? 아까랑 반대 아닌가? 밑에 있는 게 1로 지나가고요. 위에 있는 게 1로 지나가면 밑에가 1로 지나가고요. 위에가 1로 지나가게 되면 그때도 얘가 교점은 2개가 나올 거고요. 이때는 아래 수평선 얘가 누구보다 얘보다는 커야 될 거고요. 누구보다 x축보다는 작거나 겹쳐도 되죠. 이렇게 이제부터 정리 안 할 거야. 여러분이 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 됐고요. 더 올려보세요. 더 올려보세요. 교점이 몇 개 나와야 돼? 2개. 교점이 2개 나와야 돼. 교점이 2개. 수평선 2개 그려서 교점이 2개 나와야 돼. 지금 우리가 한 건 이거였어. 그러면 조금 더 올리면 교점 하나 나오는데 더 올리면 교점 또 2개 나와. 언제? 아래쪽 수평선이 이렇게 지나갈 때 위쪽 수평선은 이렇게 지나가겠지? 그러면 역시 교점은 2개가 나오겠구나. 교점은 2개가 나오겠구나. 교점은 2개가 나오겠구나. 잠깐 3번은 설명을 내가 조금 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보세요. 4번 설명한 다음에 3번 내가 다시 설명할게. 4번은 얘가 별거 없죠? 아래쪽 수평선이 3분의 루트 3보다는 밑으로 지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 2분의 1보다는 위로 지나가도 되고요. 겹쳐도 되고요. 이거 정리하시면 4번.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나올 텐데 3번에다 하나 더 검토하셔야 돼요. 3번이 뭐였지? 3번이 이거였죠. 3번이 이거였거든. 아래쪽 수평선이 여기로 지나가. 위쪽 수평선은 이리로 지나가. 그래야지 얘가 교점이 하나, 둘, 2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 보자. 이 식은 뭐를 검토한 거죠? 아래쪽 수평선이 너하고 너 사이로 지나가야 돼. 그거 검토한 거야.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왜? 너는 반드시 3분의 루트 3보다는 커야 돼. 커야 돼. 네가 여기서 이렇게 걸쳐버리면 안 돼. 얘를 초과해야 돼. 따라서 얘가 여기는 조건 하나 더 붙습니다. and 위의 수평선 3분의 k 더하기 1이 극대값 3분의 루트 3보다는 위로 지나가야 돼.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그게 얘들아 3번 케이스야. 그래서 총 케이스는 4가지가 나올 텐데 잠깐 방심하게 되면 3번에서 틀립니다. 틀리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 문제는 깔끔하게 맞출 수 있었겠구나. 그래서 쉽지 않지만 연습하시면 단대 문제는 결론부터 얘기하지만 옛날에 진짜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최근 3년 전부터
그나마 지금 많이 쉬워지고 있는 거야. 쉬워지고 있는 거니까 고마워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연습하시는 게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화이팅!